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구나. 그 수단으로 뭐가 마련되어 있다? 계약. 그죠? 그 계약을 포함하는 걸 전체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게 그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있어요. 자, 사적 자치라는 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만 하면 안 되죠. 표시해야 되죠. 스스로 결정은 뭘 결정해? 원하는 거. 이게 의사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야. 합치면 뭐가 돼요? 의사, 표시. 이 원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목적. 내가 원하는 거, 권리, 의무. 그게 목적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의사라고도 하고. 그걸 뭐 함으로써? 표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결정하게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의사 표시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 표시를 공통 요소로 하고 있는 걸 뽑아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법률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때 의사는 목적, 원하는 거. 그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게 의사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효과가 뭘까요? 권리 의무.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의사 표시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건 어땠어요?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가장 큰 차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 그래서 두 번째 줄, 즉,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의사 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요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의사 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지문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표시를 공통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이름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반대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 없는 법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2번, 3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아, 법률 행위가 뭐고, 아, 계약 같은 거.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 이게 법률 행위고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놈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 용어만 좀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게 법률의 뜻이고요.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행위. 그게 법률 행위다.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게 좀 전에 제가 계약을 생각하자 그랬죠. 근데 계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단독 행위라는 것도 있고 합동 행위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주로 계약이 있을 뿐이지 계약만 법률행위가 되는 거 아닌데 그걸 분류해 놓은 게 법률행위 종류예요. 거기에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는 게 있죠. 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종류를 더 볼 건데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일단 구별해요. 단독행위하고 계약.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거 구별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매매계약. 각과 회사의 갑소유 땅을 사고 팔기로 계약. 이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A 토지를 1억에 사라. 그럼 얘 무조건 사야 돼요? 사기 싫으면 노 하면 그만이죠. 사고 싶으면 오케이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게 계약이에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해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 자, 아까 취소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미성년자 갑이 부모를 졸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나 오토바이 안 사주면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부모는 뭐 사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주면 안 되죠. 근데 사주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사줬어. 근데 어느 날 걸어다녀. 그래서 부모가 물어봤어.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야, 너 사줄 오토바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하고 유흥비로 쓰려고 팔았대. 법률행위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동의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팔았죠? 부모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부모가 병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놈이 나의 허락 없이 너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다. 내 허락 없이 팔아서 나는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병이 너 이미 끝.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럼 계약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해? 승낙이 필요해요. 당사자 의사합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취소 같은 건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법률행위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승낙이 전혀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가서 단독행위를 또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구별하고 오늘은 법률행위라는 게 구별하게 되면 크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구별이 되는데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한 반면에 단독행위는 승낙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행위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합동행위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단독행위에 의해 보면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개만 구별을 일단 하시면 돼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